네, 최근에 그 국제 금융시장에서 뭐 금 이슈도 있지만 사실 이제 달러 베이스로 되는 여러 가지 거래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곡물, 농산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들썩들썩 하고 있고 움직이려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달러 약세라는 부분도 있고, 메뚜기 떼가 또 등장했잖아요. 환경적인 이슈, 그리고 또 작황, 뭐 이런 것들도 파악되는데, 하여튼 곡물 관련되면 또 국내에는 음식료 업종이 대표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오늘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들어보려고 한 분 모셨습니다. 애널리스트 코너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입니다. 심지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랫동안 이 조용하던 음식료 업종이 코로나19 때문에 내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다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더군요. 조종장에서도 좀 급등했던 가장 먼저 선두에 섰던 업종이기도 한데요. 이런 배경을 어디에 지금 두고 계시는지 제가 얘기를 다 해버렸네, 그래 보니까. 네, 크게 코로나랑 관련된 모멘텀과 코로나랑 관련되지 않는 모멘텀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네. 일단 코로나랑 관련된 모멘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코로나 관련된 요인으로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국내외 음식료 소비 패턴에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데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외식보다는 내식 위주, 컨택트보다는 언택트 위주로 수요가 쏠리면서 네. 이제 종류로 따지면 간편식 위주, 그리고 채널로 따지면 온라인 채널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선별적 카테고리에서 소비량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보다 해외 쪽 모멘텀이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요? 네. 우리 걸 많이 사주나요? 아니면 그쪽에 음식료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쪽도 따로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그 음식료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내수주 컨셉이었지만 약간 수출주의 모습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식량 쇼크 논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작황도 많이 안 좋아졌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등이라던가 이런 곡물을 닫아 걸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논의도 종종 나오기도 할 만큼 해외가 공급 대비 수요 우위 상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료 내에서도 수출 모멘텀이 있는 기업 위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곡물 가격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 넓은 경작지에 물론 기계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작황을 하지만 이게 심어야 되거나 가꿀 때 히스패닉 분들 그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유색인종 분들의 이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파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작황이 이제 수확 시기가 되면은 조금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그 식음료 업종에 대한 또 분석은 또 있다. 근데 먹어야 되니까 사실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한테는 생존과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기 좀 해주세요. 방송이 처음이시죠? 네. 네, 긴장.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작황도 많이 줄어들었고 재고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아직까지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그 코로나가 한 번 퍼지면 이 주변으로 다 전파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노동력이 많이 타이트해져서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기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 또 추가로 뭐 덧붙이실 만 기업으로 넘어갈까요? 할까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 심지현 연구원이 긴장하시면 저도 긴장을 하기 네. 때문에. 자, CJ제일제당 가보죠. 그러니까 아시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대장주라고, 식음료의 대장주. 근데 뭐 HMR 시장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CJ제일제당의 가공식품 부분 상황, 이쪽은 어떤지. 네. 그 국내 전체 HMR 시장이 매년 15%씩 성장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제당의 HMR 관련 사업부는 이 시장 성장 속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시장과 동반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국내 HMR 시장은 그 형성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영세업자도 많고 아직 마진이 잘 안 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계기로 보다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관련 기업 마진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여주듯 제당의 HMR 1분기에 16% 성장했는데 이 기조가 2분기에도 확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4, 5월 누적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국내 이제 HMR 하위 카테고리에서 국탕찌개라던가 냉동 이런 쪽에서 30% 성장했고 죽이 20% 성장하는 등 좀 기대보다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탕 종류와 그다음에 죽 종류. 네. 죽도 이제는 저 그 간편식으로 가공식품 분야라고 해당이 되네. 뭐 만두 이런 것도 절로 다 들어가나? 냉동식품? 네네. 냉동 다 그쪽으로. 그렇군요. 햇반도 저쪽이구나. 글로벌 식품 분야는 좀 어때요? 슈완스 이거 저 처음 들어보는데 슈완스의 경우 여전히 점유율이 네. 높은가? 이렇게 제일제당이 작년에 인수했던 회사가 슈완스인데 네. 슈완스가 피자 경우에서 미국에서 2위 카테고리를 유지하고 있고 네. 파이랑 아시안 에피타이저라고 요새 K푸드 흥하는 그런 쪽으로 1등 카테고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그 에피타이저류는 북미 시장 내에서 그 에스닉 푸드 관심도가 증가하는 기조 흐름과 함께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B2C 채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중국 쪽 동향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중국 시장은 그 제일제당 내에서 기존의 매출 비중이 작았지만 네. 최근 프리미엄 식당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 징둥닷컴에서 만두 1등을 차지하는 등 주력 제품의 성장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전반적으로 B2C 채널 확장이 매출 성장의 한 축을 차지하는 트렌드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슈완스는 B2C와 B2B 이 채널 두 사이 간의 마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채널 변화에 따른 영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김치 같은 건 많이 안 나오죠. CJ제당. 김치도 팔고 있어요. 팔아요? 네. 왜 그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이슈가 외신에 좀 주목됐던 게 김치 유산균을 좀 많이 먹어서 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간혹 네. 등장하기 때문에 김치 분야가 좀 있으면 좀 실적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다라는 생각을 잠깐 들었는데 이건 제가 마켓에 가볼게요. CJ에 대한 김치가 있는지. 자, CJ 제일제당 2분기 실적하고 추후 주가 전망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좋게 보는데. 앞에 저도 좋게 보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요약하면서 약간 덧붙이는 내용으로 정리를 네. 하자면 국내 가공식품은 HMR 위주로 그 고성장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국내 소재식품은 그 B2B 매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외식업이 부진하면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B2B라고 한다면은 뭐 기업들한테 이 식자재 네. 납품? 기업들도 있고 식당들도 있어요. 식당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거는 급식 같은 건 그쪽도 B2B로 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B2C 매출로 계속해서 선회하면서 어느 정도 국내 전체 식품 부문 실적을 방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식품 부분은 여기까지였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CJ 제일제당이 바이오와 그 사료 사업부를 들고 있는데 여기도 지난 분기에 진행된 유리한 레벨의 사전 계약이 이번 분기에 실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상첨화 구간 형성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몰랐던 부분이 있군요. 축산 분야도 있나요? 이제 그게 사료? 네. 첨가제와 사료 두 개. 첨가제와 사료. 네. 자, CJ제당 농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농심은 역시 라면, 뭐 스낵 이쪽으로 대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하던데 얼마나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배 그리고 많으면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먼저 성장 측면에서는 1분기에 폭등했던 것보다 약간 누그러지긴 하겠지만 2분기는? 네, 이제 여전히 라면 스낵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연결 매출 기준으로 국내 22%가량, 중국 26%가량, 그리고 미국 35%가량 성장을 보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생산법인인데 여기 생산법인 말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대응하는 지역의 경우 훨씬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4, 5월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상승했기 때문에 1분기에 국내 생산 수출이 급등했던 기조가 2분기 때도 지속 이제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상반기 매출이 얼마 전에 뉴스에 이제 떴었는데 네. 35% 성장했다고 이미 발표가 되어서 뭐 라면 스낵? 네, 거의 라면이라고 라면. 보시면 한국산 라면? 네, 매운 라면?
네. 그거 먹으면 코로나가 좀 덜 저기 하려나? 모르겠네. 괜히 얘기했네요. 네. 그리고 동남아 시장 쪽은 좀 어때요? 동남아 시장도 신시장으로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고 호주, 베트남, 네. 캐나다? 베트남, 캐나다 쪽까지 이제 좋게 네.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매출 모멘텀은 여기까지였고 네.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른 주요 음식료 업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프로모션 관련 비용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이라면 판관비? 광고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대면판 쪽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아. 그 광고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어. 이제 이게 이어지면서 마진 개선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이제 하나 덧붙여가지고 원래는 신제품 위주로 모멘텀이 형성되던 특징이 있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 기존 제품 선호하는 기조가 유지되면서 그 신제품 출시 관련 비용을 쓰기 힘들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마진 추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하여튼 라면과 김치를 엮어서 해외에다가 많이 팔면은 수익성은 더 좋아지겠네. 많이들 드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코로나를 라면과 김치로 이겨냅니다. 이게 좀 웃긴가요? 네. 아니, 너무 긴장하셔서 좀 웃겨드리려고 했는데 네. 웃지는 않으시네. 자, 마지막으로 삼양식품 가볼까요? 네. 삼양 역시 앞서 설명드린 라면 모멘텀 똑같이 가지고 있고 국내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네. 안정적으로 해외 외형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매운맛 불닭? 네, 불닭볶음면이라고 특히 이 비축 식량이나 지속적으로 집에서 먹는 컨셉으로 보기 어려운 불닭 시그니처 라인 위주로 계속해서 크게 성장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 네. 이것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의 불닭 선호도 역시 확인한 점에서 브랜드 가치가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땡? 그거 이게 답니까? 좀 추가 없어요? 네, 좀 더 있는데. 더 해주세요. 네, 시간 아직 남았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 1분기 말을 기점으로 해외 오더 물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네. 그 북미 등 일부 국가의 거래선을 정비한 효과가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기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그 기존에 온라인 오프라인 비중이 7대 3이었는데 지금 5대 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온라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여력도 충분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맞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직 규모는 크지 않는데 까르보나라 불닭이 할랄 인증을 받는 등 기존에 수출이 안 되던 나라에 진출한 점. 할랄이라는 건 이제 이 종교적인 네, 돼지고기를 안 먹나요? 뭐죠? 네네 그런 걸로. 돼지가 어떤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배제하는 게 할랄. 그래서 이게 그 받는 게 좀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이거를 어려워요. 이제 얼마 전에 받았다고 알고 있고 어. 그래서 수출이 기존에 안 되던 나라에 들어가면서 진출한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그 1분기 때 유럽 시장이 코로나를 계기로 수출이 많이 늘어난 점 역시 좀 놀랍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슬람 문화는 이 돼지를 조금 저기 하기 때문에 돼지 성분을 못 들어가기에는 그 할랄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뭐 화장품에도 사실은 돼지 기름 성분이 일부 원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장품이 굉장히 돌파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식품 쪽으로 삼양식품이 인증을 받았군요. 근데 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사실 인체 구조상 침과 그다음에 자꾸 넘겨야 되니까 코로나19가 호흡기 질환으로 먼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순환이 좀 빨라지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로 매운 음식 이것도 인식이 그렇게 될 수 있나? 보통은 그 먹방이라고 하는 컨셉, 네.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와서 한국 음식이 알려졌잖아요. 그 불닭볶음면 같은 것도 네네. 막 이렇게 경합을 벌이기도 하고 막 네네. 그러던데 요즘도 그런 걸 많이 하나요? 요새도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원래 확장 안 되던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좀 더 늘어난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양식품의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출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이고 하반기 때 관군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매출은 좀 더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아직 비중은 크지 않은데 조미소스 쪽에서 이익률이 최근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 OEM이었던 부분에서 일부 라인을 인하우스로 전환해서 상당 부분 매출이 늘어났고 이 부분이 향후 캐파에어는 더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카나라던가 이삭 불닭 소스 뭐 이런 거로 조미 소스 내수 B2B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이제 파악되고 있고 네. 이거는 1분기 때 다른 B2B 위주 이런 소스류 식품 업체들이 약간 부진했던 것과 차별화되는 흐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 곡물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료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고요. 관련 기업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음식료 애널리스트였고요. 심지연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